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를 통해서 그동안 안 줄 알았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알아간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몰랐는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못 물어봤는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다라는 분도 계세요. 지혜와 정보를 얻는 코너입니다. 오늘 조변보감, 오늘 이슈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 문제로 갑도 됐다 을도 됐다 하셨을 것 같아요. 권리금 문제예요. 변호사님도 권리금 관련된 분쟁 소송 많이 하셨나요? 최근 한 2년 동안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게 법적 권리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법적 권리로 승격됐다는 건 2015년도에 개정된 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뒤에 나눠볼게요. 자, 먼저 권리금이 무엇입니까? 권리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는 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기 카페를 하고 싶다. 지금 이미 카페를 앞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1층이 마음에 드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사람은 나가면 되는 거,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나한테도 돈을 달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여기에서 손님을 이만큼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받고 나가겠다. 그게 이제 권리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예, 임차인이 고생했다는 이유로.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받는 게 관행화가 많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관행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제 보증금 내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이 자리를 키웠다. 그러면은 대강 시세가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그 다음 사람한테 한번 못 받아도 한 5천만 원은 내가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럼 그 권리금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있어요. 평균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이래가지고 요 정도의 그 가치. 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학원을 넘겨받을 때 이름도 그대로 넘겨받고 그러면은 그 학원 원생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많은 그 장소를 거래할 때 그 장소에는 이미 많은 단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래할 때 그 앞서 노력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관행화 내려왔던 게 권리금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고깃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전혀 다른 피자집을 해요. 네.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종목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못 받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 다음 사람을 비슷한 사람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노력은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놓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 공인중개사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권리금을 그 사람한테 앞선 사람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 중에 일부를 월세로 나한테 더 주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그런 마음일 텐데 또는 임대인 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저기가 1층이 난 별로인 줄 알았는데 카페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네. 그러면 저기에 우리 아들내미가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놀고 있는데 저 내 보내고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갱신 안 하고 내 아들내미를 여기다가 카페를 차려줘야지.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이제 뭔가 인기가 많아지면은 그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막 상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조차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건물주가 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럼 어떡해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금은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한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좀 잘 들으시면 많은 정보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 권리금은 원래 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법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임차인으로서 여기에 카페를 열심히 키웠는데 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한테 이제 권리금 한 5천만 원 줄려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확 올려가지고 그 사람 계약을 깨버린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야 나가라 이거는 내가 내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앞서 있던 임차인들을 붕 떠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다음 사람한테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이 권리가 법상 권리가 정해져 있다면 소송을 한다든가 뭔가 요구할 수 있겠는데 과연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상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 좋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한테 받으면 땡큐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전체 판이 흐트러졌을 때 억울한 임차인이 뭔가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 권리금은 받으면 땡큐인데 좋은데 못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청구하기 힘든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그 자영업자들, 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 권리금이라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 같은 거야 임대인한테 받지만 내가 여기서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키워온 가격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2억 3억씩 해요.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권리금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진짜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리금이 법상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계속 임차인들이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 고민하다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빵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변호사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짧게 생각하면 저는 권리금이라는 게 오히려 부동산 우리처럼 예민한 부동산 시장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 같은 소시민을 더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법적 권리로 인정해 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건물 같으면 내가 계속 키울 수 있는데 내 건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인테리어하고 광고하고 이만큼은 3년간 키웠어. 3년간 키웠는데 여타 사정으로 내가 여기 더 할 수 없어. 그럼 나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사람은 들어올 때 시설 다 되어 있고 손님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낼게. 돈이 더 많은 사람들만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또는 돈이 꼭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들어와서 제로 베이스에서 살라 그러면 힘든데 인테리어 다 돼 있고 기존 단골 고객층이 있으면은 오히려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면이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 권리금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새롭게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완전 신축 건물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저 건물 지금 꼭 카페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이제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주중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과연 저기에 몇 명의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저 정도 같으면 고정 고객이 하루에 한 100명이니까 네. 이 정도 권리금은 줘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를 깔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 영업하는 사람들은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마치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프랜차이즈 가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한 번 임대해서 거기서 영업을 쭉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값들이 너무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경우 정말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있으니 본인이 노력하고 애쓴 거에 비해 권리금이라는 제도로 좀 그런 어려운 시장 환경의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 2015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았다는 건 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권리금이 보호된대. 그 얘기는 잘못 생각하면 임차인이 그래 내가 여기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일을 했어. 또는 그 임차인조차 그 앞에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그럼 내가 만약에 3천 주고 들어왔어. 근데 더 키웠어. 더 받아야죠. 그러면 기대는 한 5천만 원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계약 기간 끝나고 더 이상 계약 기간 갱신 안 해준다고 하면 집주인
나한테 나는 앞선 사람한테 3천만 원 냈는데 내가 더 키웠으니까 5천만 원 내놓으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건 전혀 아니고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뭐냐? 자,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야 돼. 그러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일단 다음 임차인을 내가 섭외를 해야 돼요. 내가 섭외를 하고 그 사람과 내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서로 합의를 다 본 상태에서 네. 집주인한테 자, 내 다음 사람 정했어요. 이 다음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5천만 원 준답니다. 자, 이 사람과 계약하세요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임대인이 방해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얘랑 안 해. 그래서 이 계약을 만약에 파토를 내버린다. 그러면 내가 받기로 한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임차인을 섭외해서 합의한 후에 자 집주인한테 이 사람하고 하세요 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으면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그때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버린다. 이 계약을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받기로 했던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건물주한테 임대인에게 당신이 왜 그랬어? 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 조항이 딱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권리금 조항은 이거밖에 없어요? 권리금 관련 조항은? 예, 권리금 관련 조항은 이제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임차인인데 권리금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끝나는 그날 사이에 반드시 다음 권리금이 들어올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고 있으면 고깃집 들어올 사람은 권리금 안 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카페를 할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어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단골 고객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권리금 5천으로 하자. 그럼 보통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해요. 먼저 건물주하고 하기 전에. 건물주하고 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건물주랑 계약시켜 줄 테니까 나랑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보통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찜해놓고 건물주한테 자, 내가 이 사람이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전날까지 좀 여유 있게 한 달 전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토스해 줬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권리금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방해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보증금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은 내가 지금 보증금 얼마에 있고요. 월세 얼마에 있고요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다음 사람한테 보증금을 엄청 올려버리고 월세를 엄청 올려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기가 죽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의 방해하는 행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앞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고깃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 냄새 나는 것도 싫고 커피집을 하고 싶은데 고깃집이 또 들어오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은 권리가 되게 좀 제한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카페를 하는데 갑자기 그다음 사람이 단란주점을 하러 들어온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싫을 수 있잖아요. 술집 하는 거 싫다. 뭐 원래 고깃집이었는데 내가 고깃집이 싫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이런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뭐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런 법들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 요구에만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이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보면은 이 상가임대차법 10조의 2에 있는데 이 임차인이 문제가 많은 거야. 이 임차인이 문제가 많으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미 월세를 여러 번 안 낸 거지.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월세를 3번을 연달아서 안 내는 것은
당연하고 네. 띄엄띄엄 합해서 누적해서 3번 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이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그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대. 그러면 내가 다음 사람을 구해올 수 있는데 월세 같은 걸 내가 깜빡깜빡하고 좀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3번에 누적해서 안 낸 그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건물주가 너 3번 안 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권리금 주장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관계가 어긋나 있으니까 그 사람 주장하는 것도 안 들어줘도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임차인이 자기 할 바를 정확히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3번 돈을 안 냈다든가 그다음에 소위 그 일부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게 있거든요. 무단 전대를 한다든가 또는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이나 일부를 좀 파손한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할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 조항을 주장을 못해.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임대인, 건물주를 또 약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에 자격이 적절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신의 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많은 분쟁거리인 소재입니다. 이 권리금에 관련돼서 우리 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보장받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정답 1번이었습니다. 국민고용보험 2498님, 7146님, 2011님 새싹이신데 정답 보내주셨고요. 8872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로써 선진반열에 오르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424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0601님은 YTN 들으면서 남양주 왕숙천 거른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앱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7172님도 앱 이벤트 참여해 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하고 상생한 목소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